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시사회 속에서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어떤 방식이 되어버렸는데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한 삶을 외면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비극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은 어떤 주의상스를 와 맞닥뜨리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상스는 이제 뭐 쾌락, 유희라고 하는 건데요. 시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희가 될 수 있는가, 시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쾌락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사실 시가 예술이 주의상스가 되어서 쾌락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면 좋겠다는 거죠.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전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버리지 않았고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 된 어떤 세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방금 화가들을 보면 여기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과거에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그리죠. 그 이유는 그 자연이 신과 동일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그 세계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근대 속의 야만성 속에서도 그 세계 속에 어떤 진정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렸고 그 속에서 예술 속의 어떤 쾌락일 수 있는 주의상스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자연을 버렸고 자연이 아니라 욕망과 온갖 물질적인 것들과 그런 세계 속에 인간이 버려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시적인 주의상스, 예술적인 주의상스를 찾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와 주의상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것, 뭐 쾌락, 예쁜 것, 멋진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술적인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극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극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령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인데 이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놀이공간은 유치한 공간이에요. 유치한 공간에 들어가면 어른들도 유치해지죠. 막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았던 커플 티도 막 입고 좀 이상하죠. 커플 티 자주 입구나 이제. 한 번도 못 입어보셨어요. 저는 커플 티와 관련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무슨 배를 타서 해외를 가는데 배를 탔어요. 근데 이쪽에 신혼부부가 있는데 저도 모르면서 이렇게 섰는데 이쪽 커플의 아내분하고 저하고 옷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둘이 보고서 제가 마치 사귀던 여자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갑자기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막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 남자분이 막 손질 들어왔으면 저 붙잡고서 이 새끼 너 뭐야 막 이랬을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공간에 커피도 있고 막 그러죠. 자, 우리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이러한 놀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비극성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든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유치함,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유치함을 감추기 위해서 놀이공원의 유치함이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화점을 욕망의 어떤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놀이공원을 바로 현대의 비극성을 감추는 위장한 어떤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비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우리 삶은 너무나 커다란 비극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이공원과 같은 이런 인공 낙원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애써 잊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이 근대성의 세계가 비극이지만 사실 놀이공원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비극성을 감추는 공간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비극이 어떻길래
이런 놀이공원을 만들고 이러한 비극성을 감추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근대적인 어떤 세계는 이미 비극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시민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기계 문명이 득세가 되었고 거기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대량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었고 끊임없이 그 자본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약간의 쾌락, 환희를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 우리가 얻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으로 적절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근대적 세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빌딩들을 보고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개량되어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쾌락과 환희와 이런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세계의 이면은 고통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성의 본질이고 비극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세계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근대에는 이러한 비극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왜 비극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가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성의 세계 속에서 이제 그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숭고미죠, 숭고미.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경우에도 숭고한 그 무엇을 다루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의 예술은 자연을 다루면 됐죠. 신을 다루면 됐죠. 과거에는 전근대적인 이제 중세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신 자체를 그냥 그리면 됐고 자연을 그리면 됐고 인간의 그냥 삶을 소박한 삶을 그냥 그리면 그것 자체가 예술이 됐습니다.